주 4일제로 가자. 가기 위해서 4.5일제를 가겠다. 9994를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총 근무 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곧장 실시가 가능하다. 노무사님, 저희가 1부에서 이제 임시공휴일과 어떤 뭐 부업 관련된 얘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담론이 주 5일도 힘들다, 이제 4일을 가자라는 직장인 분들이 있고, 반면에 야, 나는 지금 6일 일하고 있는데 지금 5일도 못 쉬는, 5일제도 아닌데 무슨 4일이냐, 현실화부터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일단 주 4일제 열풍, 지금 뭐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나요? 네, 먼저 이거는 지난 이제 2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주 4일제로 가자. 가기 위해서 4.5일제를 가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직장인들의 마음을 이제 설레게 했습니다. 네. 여기서 근데 구체적으로 민주당에서 어떻게 주 4.5일제를 할지, 어떻게 4일제로 갈지에 대해서 말을 하지는 않고 그냥 4일제 가면 좋겠다. 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당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 혜택을 국민들과 나눠서 노동 시간을 단축하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전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저도 그 내용이 너무 궁금하다. 알려주세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엔 저희 이제 더 국민의힘에서 같이 이제 맞받아치는 내용이 4월 14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4.5일제를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겠다. 9994를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울산 중구청에서 현재 금요일 오후 휴무 제도를 실시하고 있대요. 어떻게 하냐면, 평소에는 우리가 8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데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빼면 이제 8시간을 근무를 하는 건데, 울산 중구청은 어떻게 하냐면 1시간 더 연장 근로를 해요. 그래서 9999 월화수목 1시간씩 더 연장 근로를 하고, 금요일에는 오전만 근무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그럼 이제 합치면 40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총 근무 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곧장 실시가 가능하다. 그래서 엄청 센세이션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지금 하면 돼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잖아요. 이거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유연근무제도를 활용을 하면 당장 도입 가능합니다. 방법도 심지어 2개나 있어요. 하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또 하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내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9994를 선택을 하면 그렇게 근무를 할 수 있어요. 탄력적 근무시간제는 뭐냐면 그냥 혼자서만 하는 업무가 아니라 부서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서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근무표를 짜요. 9994라고. 그리고 짜서 신청을 해서 우리 팀이 전부 다 9994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제도가 있습니다. 되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하지 않죠.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혁신적인 거 아니에요? 안 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엄청 막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노무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도입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적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또 이게 위반을 하면 제재가 엄청 심해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 회사는 9994를 해. 근데 다른 회사는 주 5일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8888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 오후만 전화가 되면 우리 회사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들이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복잡하고 법적으로 처벌받는 그게 세다고 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선택적 근로시간제랑 탄력적 근로시간제랑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조금 다른데요. 공통점 뭐가 있냐면,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과반수 근로자인 근로자 대표와 이제 사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노동조합이 있으면 과반수 노조의 대표와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노조가 없는 회사도 있고, 그럼 과반수 대표를 어떻게 뽑냐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선거하는 것처럼 많은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약간 투표 비슷한 절차를 거쳐서 근로자 대표를 뽑아서 그 근로자 대표가 회사와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또 종이로 남겨놔야 되고요. 그 종이에 반드시 기재해야 될 내용이 한 7가지에서 8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하겠다 하고 만약에 위반을 하잖아요. 네. 그때는 좀 벌금이 많이 셉니다. 아. 네. 벌금도 세고 제재도 크고. 그렇게 해봤는데, 야, 이거 해보니까 뭐 다른 회사랑 일이 잘 안 된다, 막 네. 이렇게 바꿔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바꿀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일단 그 사인을 하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서 회사에서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뭐 지금도 괜찮은데. 아니,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해. 뭐 이런 느낌이 강해요. 아. 저도 이제 노무사로서 좀 큰 회사에 가서 지금 근로시간 언제까지 이렇게 오래 근무하실 겁니까? 우리도 OECD 국가 12 미만, 10 안으로 더 들어가려면 근로시간 줄여야 됩니다 하고 이제 경영진들과 네. 인사 담당자들이 굳은 결심을 맺고 이제 컨설팅을 저희한테 맡겨서 저희가 딱 열심히 해서 보고서를 딱 드리면 다겠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야 된다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무에서 적용하기에 너무 제재가 많고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법의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진정성을 보여달라라는 내용인데 그러기에 회사가 부담할 사항이 굉장히 많고 근로자들도 뭔가 맨날 사인해야 되고 뭔가 증명해야 되고 항상 좀 바쁩니다. 그리고 근로자분들도 글쎄요, 또 평일에 1시간 더 일하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진짜 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더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냥 엄밀히 따지면 이게 말이 4.5일제지 이걸 주 4일제도 가능해요. 지금 당장. 예를 들어 하루에 한 12시간씩 근무해. 하루에 12시간씩 4일 근무하면 3일 쉴 수 있어요. 그렇죠. 금요일날 오전에 빨리 가는 건 좋은데 출근 막 10시 있는 회사도 있죠. 그럼 10시, 8시 하면 네, 맞아요. 약간 매일 야근하는 느낌이 매일 있고. 야근하는 느낌이에요. 뭐 그렇게 가능하면 주 3일도 가능하죠. 24시간씩 3일 근무하는 느낌. 자, 요거는 좀 한계가 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또 요즘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에서 투잡 열풍이 엄청나게 불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근로자들은 주 4일 쉬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뭐 통계적 반증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마치 이제 양쪽 이제 정당들이 주 4.5일제, 4일제 하면서 막 던지니고 사람들이 이제 기분 좋아하니까 정말 우리들이 주 4일제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 통계제로는 조금 좀 달라요. 왜 좀 다르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황금 연휴에 막 환호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돈은 똑같은데 예. 이거 유급휴일이란 말이에요. 네. 돈은 똑같은데 일하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일하는 시간도 줄고 근무 시간도 줄어요. 둘 다 줄어. 그러니까 돈이 줄어. 그럼 과연 이걸 오케이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건 돈을 똑같이 주는데 많이 쉬니까 좋아하는 거고. 그쵸. 일도 줄고 돈도 주면 별로 안 좋아해요. 게다가 제가 통계청 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 단기 근로자가 지난해 통계청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주 30시간 미만 취업자는 전체 근로자 3분의 1 수준이래요. 그 중에서 17시간 이하는 전년 대비 10.2%나 늘어난 250만 명이래요. 와. 근데 여기서 17시간 굉장히 중요한 게 완전 똑같은 수치는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주 15시간 미만이니까 주말 알바보다도 좀 짧은 거예요. 왜냐면 주말에 8시간 하면 16시간인데 그거보다 더 작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짧게 근무하는 사람들은 주휴수당 적용 안 되고요. 퇴직금 적용 안 되고요. 당연히 4대 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분들은 계속 이제 만약 큰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연차 유급 휴가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에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근무 시간을 잘게 쪼개서 15시간 미만으로 사람을 4명 뽑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시간 초단시간 근로자가 이렇게 막 늘어났다는 거는 근로자들이 내가 근무 시간을 짧게 근무하기 위해서 그걸 선택했다기보다는 시장에 그런 그 일자리들만 많이 생기니까 그걸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내 본업을 하고 네. 퇴근 후 초단시간 근로자나 아니면 투잡으로서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내용인데 실제로 프리랜서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이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사업소득을 하시는 분들이랑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랑 명확히 구분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건강보험은 2천만 원 이상 부업으로 번 돈이 있으면 고지서를 보내거든요. 네. 지역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더 내라고 고지서를 날려주는데 이 내용이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8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5년 3월 전체 취업자 수는 약 2,858만 명인데 그중에서 2.7%는 2천만 원 이상 버는 부업
하는 직장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미만으로 돈을 버는 부업을 하는 직장인 역시 같이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노무사님, 내가 회사 다니면서 정규직으로 4대 보험 가입돼 있는데 부업으로 했더니 한 2천만 원 이상 벌면 추가로 건강보험료 또 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내요? 엄청 많이 이게 2천만 원 이상이니까 네. 2천만 원 미만까지는 안 내고 이제 2천만 원부터 이제 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부업으로 번 소득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제 부동산 네. 가지신 분도 있잖아요. 임대소득 이런 거랑 같이 합산을 해서 여기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를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만든 그 수식표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부업으로 번 돈이 2,100만 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번 돈이 얼마, 네.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서 점수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얼마가 더 나온다라고 말을 일괄적으로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 예를 들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건강보험을 많이 내네,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직장에서 내고 있는데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4대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4대 보험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장을 하면서 부업을 하면 동시 두 개잖아요. 네. 그러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내고 지역가입자로 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만 냅니다. 그리고 상관이 없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중에서도 동시에 두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일을 하는, 돈을 더 많이 버는 사업장 기준으로 내고, 또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산재보험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모두 내기는 하지만 이 금액은 전부 다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데다가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산재보험 역시도 가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는 가입이 없어요. 투잡을 하더라도. 하지만 건강보험은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무시무시하거든요. 예. 건강보험이 제일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득이 쫙 늘어나도 상한 없이 쫙 끝까지 올라가요. 국민연금은 그 금액에 상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도 딱 상한까지만 국민연금을 부담하는데 반해 건강보험은 쫙 벌어져서 사실상 엄청나게 부담이 많은 부분이 건강보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장인들이 부업을 많이 한다고 그 단기간 근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일하면서 좀 조심해야 될 점 혹은 실수하기 많은 점 노무사로서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직장인으로서 부업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세금 신고입니다. 이때까지는 12월 연말에 회사가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이라는 거는 누군가 알아서 다 해주는구나. 게다가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도 3.3% 원천 징수를 하고 남은 금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해주는 데 익숙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점. 종합소득세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그거 뭐 안 해도 별말 안 하던데? 라고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셔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세금 안 나와서 신고 안 했어요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신고하기 전까지는 세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몇 년 있다가 갑자기 국세청에서 물론 전화가 오진 않습니다. 연락이 와서 지금 몇 년도에 안 낸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세금과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라고 고지서가 날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된다. 5월에. 5월 여기 홈택스 가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홈택스에서 하는데 내가 직장인이면서 부업을 한 경우에는 예전 12월에 회사에서 한 연말정산에다가 부업까지 합쳐서 말 그대로 종합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하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못하는 것은 아니다. 네. 하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니 국세청에서 최근에 이런 도움 서비스들이 많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서비스들을 꼭 잘 활용을 하셔서 잊지 말고,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돼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고 늦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하는 게 낫다. 신고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잊지 말고 하세요. 그 5월 2일 임시공휴일 되면 그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는 좀 저희가 얘기를 했고 네. 하나가 더 있다고 하셨잖아요. 3개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하나는 이제 회사에서 나의 부업을 아는 것.
회사에서 부업을 하는 것을 막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회사에서 부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래머가 퇴근 후에 어플 같은 거 만드는 경우는 경업금지 의무, 그다음에 본인이 퇴근 후에 뭐 배달 알바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겸업 금지 업무, 이렇게 둘 다 금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회사에 지각을 한다던가 아니면 업무 성과에 대해서 좀 저하를 미친다던가 이런 사정이 발생을 했고 그걸 잘 뒤져보니 알고 보니 금지했던 부업을 했었다라고 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심하면 해고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근로자분들은 주 4일째 돼서 쉬는 건 좋은데 네. 지금보다 월급이 줄어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찬성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주 4일제를 찬성하는 분들은 투잡을 위한 포석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근로시간이 주는 것보다 소득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데 좀 더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노무사님 제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40시간 우리가 주 5일제 기준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럼 32시간 주 4일 월화수목 하면 네. 월급이 5분의 1만큼 주는 거예요? 일단 그 구간 동안에는 그 정도로 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15시간 이상부터는 주휴일이라고 말을 하는 게 비례적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9시간, 그러니까 월급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것과 32시간 근무하는 것은 그렇게 차등적으로 한 5분의 1 정도 수준만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네.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연봉 계약의 형태가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포괄임금제라는 게 뭐냐면 이 연봉 안에 적당한 것들을 다 쑤셔 집어 넣어서 자 포괄적으로 연봉이야라고 밀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연봉을 3,000이라고 생각하면 12달이니까 한 달에 250이네. 내 월급은 기본급은 250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좀 아니라는 거. 사실 그 회사에 가만히 들여보면 회사는 혹시 모를 연장 근로가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해서 210만 원은 이제 기본급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걸 넣어놓고 40시간은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을 넣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본급이 210에서 10% 줄어서 한 뭐 180이나 18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로시간이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어들면 연장 근로는 어떻게 될까요? 따 날아가는. 그러니까 연봉 250에서 갑자기 170으로 확 떨어져 버린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구나. 네, 지금 현행 가장 많이 쓰는 임금 계산 방식이 우리가 월급제고 네. 그 월급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한 5분의 1 줄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월급은 한 탕탕탕 해서 갈치토막 정도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할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 문제가 실제로도 좀 나오는데요. 네. 예를 들어 고소득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은 말했듯이 이제 월급에서 이만큼이 줄어드니까 임금이 한 요만큼만 줄 거야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그 안에는 연장 근로 수당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월급이 순식간에 확 떨어졌는 데다가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육아휴직 수당 같은 경우에는 연장 수당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아요. 휴직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게다가 그 금액이 또 상한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연봉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월급이 이렇게 확 깎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머뭇하게 되는. 제가 저번에 한번 얼핏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가 날아가더라고요. 와. 네, 그러니까 오히려 최저임금에 가까운 분들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금액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약간 출퇴근할 때 쓰는 교통비 정도 빠진 느낌이다. 이런 느낌인데 반해 고소득인 분들이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갑자기 월급의 한 40%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효과가 생겨서 지금 사실 그냥 그 포괄임금제를 그냥 놔두고 바로 주 4일제로 돌아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월급 너무 줄어서. 그럼 이게 또 가야 될 길이 뭐네요. 4일제 가려고 해도 포괄임금제를 이제 없애든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게 또 이게 유지되는 이유도 나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노무사님하고 얘기해보면 항상 느끼는 게 이게 쉽게 계산이 안 되고 엄청 복잡한데 결론은 그냥 국가나 국민이나 산업에서 어떤 그냥 서로의 필요에서 그냥 적당히 합의된 게 지금 있거든요.
근데 뭐 한쪽을 땡기려고 하면 이제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네.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주 4일제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먼저 그것부터 적용을 해야 돼요. 회사에 출근과 퇴근을 할 때 출퇴근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것부터 필수로 해야 돼요. 지금은 그냥 뭐 9시면 뭐 한 55분 뭐 이쯤 와서 컴퓨터 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고 말을 해놨지만 사실 회사에서 출퇴근 1분 단위로 클릭하거나 이런 거 없거든요. 없죠. 그죠. 그런 건 너무 정이 없지 않아요? 와우.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5분 일찍 출근하고 10분 일찍 출근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별말 안 하다가 1분 일찍 퇴근하면 되게 뭐라 그러네. 그쵸. 맞잖아요. 근데 맞- 예를 들어 출퇴근 기계가 있다라고 하면 59분에 출근을 하고 59분에 퇴근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9시간만 하면 되니까. 예, 맞아요. 여기 휴게 시간 1시간 빼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그게 의무가 되면 근로자들도 내가 몇 시간 연장 근로를 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회사 역시도 이렇게나 일을 많이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길게 일을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으니까 줄이려고 노력을 엄청 해요. 그쵸. 왜냐하면 8시간 넘어가면서부터 연장 근로 수당을 줘야 되니까 음. 어떻게든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의무가 없거든요. 그러니 그냥 적당히 이제 알아서 하고 월급도 여기 적당히 이렇게 묻어가지고 이렇게 꾹꾹꾹 담아 포괄임금수다 이렇게 제출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은데 사실 진짜 엄격하게 가려면 차라리 확실하게 그냥 측정을 하고 칼같이 끊어가는 것도 서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지금 주 4일제를 저도 얘기할 때가 아니고 주 5일이라도 제대로 좀 하고 포괄임금제 없이 뭐 야근하면 제대로 수당 주고 네. 말씀하신 대로 또 5인 미만 사업장이 그 당시에는 어떤 제조업 기반이었으면 지금은 이제 정보산업 기반이니까 요즘 뭐 2인 기업이 넘쳐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맞게,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좀 서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타협할 수 있는 선이 그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이 정도쯤 되면 뭐 거의 출마 선언 수준이죠. 네. 네, 그렇게 너무 많이 갔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그 대통령 후보님들께서 현실적인 얘기예요. 네. 지금 5월 2일 임시 공휴일만 기다리는 분들이 네. 있는데 좋아요.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요즘 아르바이트 공고를 당근마켓에서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